안녕하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기구했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제가 28살 무렵, 제 약혼녀는 저보다 2살 많은 30살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는 광고 관련 벤처 기업이었는데 약혼녀는 제가 신입 때 저를 많이 챙겨주던 상사였어요. 첫눈 오는 날 퇴근길에 제가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둘 다 자전거 타는 걸 무척 좋아했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연애는 매우 순조로웠어요. 교제한 지 1년째 되는 날 좀 비싼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괜찮아? 괜찮아. 이번 달에 보너스도 들어오고 주식도 잘 되고 있어. 그렇게 들어간 식당은 식사와 와인의 조합이 절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저는 그다지 술이 세지 않아 천천히 마시고 있었는데 약혼녀는 요리를 즐기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둘 다 취기가 올라 택시를 타고 약혼녀 집으로 갔습니다. 약혼녀와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혼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게 들키는 계기가 됩니다. 몇 주 후 약혼녀는 자주 아파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계속 걱정시켜서 미안해. 헛구역질이 계속 나.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둘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지만 약혼녀의 증상은 임신했을 때 증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산부인과를 방문해 보니 예상대로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시기도 교제 1주년 때 레스토랑에 간 그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실수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혼녀에게 청혼을 했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녀는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약혼 반지 산다고 보너스 받은 걸 다 썼는데 그녀가 너무 기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혼녀의 퇴사와 동시에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이사하는 김에 혼인신고까지 먼저 하였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뿐입니다. 약혼녀를 데려가자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임신을 했다고? 뭐든 잘 챙겨 먹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와 약혼녀, 저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약혼녀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앞둔 어느 날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약혼녀 친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요일쯤에 저는 회사로부터 3박 4일 출장을 명령받았습니다. 임신한 약혼녀를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약혼녀를 둔 채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에서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갔던 상사와 손발이 잘 맞아 3일을 해야 할 일을 무려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상사는 본사에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보고하였고 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어젯밤에 저와 주고받은 통화로 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놀래켜 주고 싶어서 하루 일찍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혼녀를 기쁘게 하려고 케이크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 그녀가 집에 없다면 괜히 외로울 것 같아 집에 다다를 때쯤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 있는데 무슨 일이야? 약혼녀로부터의 답장은 20분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아직 저녁인데 자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뭐 하고 있나 싶어서. 저녁 준비하고 TV 보고 있었어. 일은 잘 되고 있어? 실은 돌아가는 건 내일이 아닐 것 같아. 그래? 출장이 길어졌어? 사실은 지금 돌아왔지.
라고 속으로 말하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뭐야? 현관에 들어선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 신발 사이즈였습니다. 그러자 안방 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 같은 것이나 덜컹덜컹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낀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약혼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발자국 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려 들어가 봤습니다. 야! 거기엔 약혼녀와 처음 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고 멍 때렸습니다. 오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 지금 이게 뭐야? 제가 그 남자에게 달려들렸는데 약혼녀가 제 앞으로 뛰어나와 저를 막았습니다. 아니, 빨리 돌아온다고 왜 말 안 했어? 말을 해줬어야지. 되려 큰 소리치는 약혼녀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틈에 대충 옷을 챙겨 입은 녀석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뛰어가더니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 2층인데 말이죠. 황급히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맨발의 남자가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라져가는 남자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방으로 돌아오니 약혼녀가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남자 뭐야?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해봐.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약혼녀는 체념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만나는 동안 계속 양다리를 걸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와의 교제는 저와 교제하던 기간보다 더 길고 3년 이상 사귀었다고 합니다. 저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 한 번쯤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도 했었다는데 결심이 굳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쭈뼛쭈뼛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제가 청혼하고 이 집으로 이사온 후에도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약혼녀는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에 저는 머리를 싸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만난 거야. 지금은 당신뿐이야. 날 믿어줘. 아니, 약혼한 뒤에도 계속 바람 피운 사람을 누가 믿어? 그리고 당신 임신 중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약혼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약혼녀와는 다른 사람 같은 모습에 무서워졌습니다. 약혼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진짜 제 아이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단 결혼은 보류할 거야. 먼저 아이의 친자 확인부터 해야겠어. 친자 확인?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연하지. 만약 검사 결과 정말 내 아이가 맞다면 양육비는 주도록 할게. 양육비라니. 그럼 결혼은? 그러니까 그건 보류야. 정말 내 자식이 맞다면 한번 생각해보겠어. 그러자 갑자기 약혼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절대 싫어. 친자 확인을 하다니. 태어난 아기가 너무 불쌍해. 네가 이 아이의 아빠야. 믿어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일단 친자 확인이 먼저야. 머리가 아파서 난 가야겠어. 일단 여기서 나갈게. 나 없는 동안에 생각 좀 해볼래? 남자를 만나기에 늦은 시간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싸니 약혼녀는 소리를 치고 날뛰는데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은 1시간 정도 거리여서 저는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냈습니다. 그동안 약혼녀에게서는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와 제발. 친자 확인 얘기 하지 말고 날 좀 믿어줘. 내 애 아빠는 너뿐이야. 나는 네 아이를 낳고 싶어.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연락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약혼녀의 연락이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빌라로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는 지난번 것과는 별개로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더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약혼녀와 그때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약혼녀의 뺨을 때리며 깨었습니다. 또 보네? 여길 또 와? 눈을 뜬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약혼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어달라고 소리치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만난 걸 보곤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왜 진작에 못 알아봤을까?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안 할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부모님께 연락해서 같이 가고 싶어? 알겠어. 알겠다고. 친자 확인하기 전까지 결혼은 절대 안 돼. 빨리 확실히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거잖아. 어쨌든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활하게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였죠.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산 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해외로 샘플을 보내서 한 거긴 하지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숨막히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맞다면 평생 저 여자와는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뱃속의 애는 저랑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끝까지 꺼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조건과 수입에 비해 그 남자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왜 관계를 끊지 않았어? 남의 집에 왜 계속 오는 거야? 그것은 마지막 추억이라고 할까요?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마지막 같은 소리 하지 마. 앞으로도 평생 함께할 사이니까. 평생 함께라니요. 저는 그냥 가볍게 만난 건데. 장난하지 말고 남자잖아. 책임져. 그렇게 말하자 절망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덧붙여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날 약혼녀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빌라에서 약혼녀 짐을 모두 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혼녀와의 결혼은 한번 보려 하겠습니다. 먼저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만약 뱃속의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다면 결혼을 하거나 양육비를 잘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딸이 저지른 일.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네. 이모님 정말 미안하네. 약혼녀의 목을 잡고 함께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며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은가. 설사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든 아니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를 보며 어째서 이런 분에게서 약혼녀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약혼녀는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연히 출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훗날 약혼녀는 아기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때? 귀여운 아기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 솔직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 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나랑 같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귀여운 아이인걸? 너와 함께라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아니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남의 아이를 키울 리가 없잖아. 게다가 아이 아빠가 있잖아. 나한테 당신이 운명의 남자야. 그런 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줄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 약혼녀를 우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무서워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약혼녀에게는 약혼 반지, 식장 예약금 등을 비롯해 약혼 파기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약혼녀는 저와의 약혼이 파기된 후 만나던 그 남자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약혼녀의 어머니는 출산 자체는 기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여러모로 해를 많이 끼쳤네. 이 일은 다 잊어버리고 더 멋진 여자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게. 어찌됐든 손해배상을 청구한 저에게 저런 연락을 해주신 거 보면 정말 그릇이 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퇴근길에 근처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던 어머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시간 참 빠르다. 얘가 그때 걔야. 듣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전 약혼녀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키우시는 것 같았고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지만 전 약혼녀는 그 후 마음을 고쳐먹고 재취업을 했다 하고 재혼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돌싱에 아이까지 있어서 좀처럼 원했던 상대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속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저에게 미련이 남아 연락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일 있고 난 뒤에 아이 아빠가 자취를 감췄지 뭐야. 정말 무책임하지? 그래서 내가 수소문해서 찾았어. 찾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찾았지. 호적은 안 올렸지만 아버지로서 양육비도 제대로 주고 있어. 얼마 전에 거리에서 전 약혼녀의 어머님을 만나 나눈 얘기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